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재벌이 잘 돼야 낙수 효과로 인해서. 자, 그럼 여태까지 박정희 때부터 쭉 재벌을 키워줬더니 낙수 효과로 청년들한테 집 한 채씩 줬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강이 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얻은 게 뭐야, 재벌이 이재용이가 부자 돼서. 이재용은 이건희가 에버랜드 전환사채 50억을 줬어. 이재용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50억을 90한 7, 8년도에 받았어. 그게 지금 삼성의 비상장 계열사들을 그 50억으로 인수했다가 합병했다, 인수했다, 합병했다 해서 삼성물산 인수합병까지 해서 얼마가 됐어요? 주식 가치가. 조단이 아닙니까? 조단이. 20조가 됐어.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재용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매일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 20년 근무해가지고 50억 주식이 20조가 됐어. 뭘 잘했어요? 대통령한테 가서 접대는 잘했는지 몰라. 대통령이 찍은 실세한테 가서 로비를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잘한 게 없어. 자기가 몰래 정보를 빼내서 회사 내에 자기들 안에 있는 지 아버지가 만든 비상장 기업들 인수합병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렇게 해서 이재용이가 돈 벌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뭘 해줬어요. 그래서 이재용 개인이 돈 벌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국민들하고. 그러면 이재용 아버지 이건희는 자기 아버지가 이병철 씨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그 분기점에 땅을 샀어. 농장을 하겠다고. 자연 농원을 짓겠다고. 몇백만 평의 땅을 사들여서 50원씩 주고. 50원, 100원 주고. 나중에 에버랜드라고 이름을 바꿨어.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50원, 100원에 산 땅이 지금 500만 원이 됐어.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 에버랜드가 모든 삼성의 지주회사야. 그러면 삼성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용인의 땅이야.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없애고 공기업이 앞장서서 분양원가 공개도 안 하고 바가지 씌우고 하는 사이에 그 옆에다 아파트 줘가지고 바가지 씌우고 쉽게 돈을 벌어. 롯데 같은 데는 명동에다 땅을 명동에 30억에 산 땅이 지금 3조 원이 되고 잠실에 한강 매운 자리에 석촌 호수 매운 자리에 땅을 불화받아가지고 123층 허가받아서 땅값만 8조 원을 벌었어. 이렇게 재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벌어. 그럼 총수 일가는 회사에 나가는 이유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회사 돈을 쉽게 번 돈을 어떻게 사유화하고 이런 일을 하러 나가는 거지. 특별하게 무슨 재주가 있어서 우리 재벌 기업 총수 아들들은 뭐 특별한 기술이나 재주가 있어요? 있지. 몰래 빼돌리는 거. 나쁜 짓 하는 그런 재주는 탁월하지만 그 외에 재주가 뭐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뭘 기여를 해? 아니 핸드폰도 잘 만들잖아요. 핸드폰? 네, 일자리 창출. 핸드폰 공장은 해외에다 계속 짓고 있고 핸드폰 공장 질 테니까 땅 싸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화성동탄 신도시에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아파트용 땅은 500만 원에 파는데 삼성 공장 부지는 200만 원에 줬어요. 평당. 근데 그것도 비싸다고 깎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경실련이 땅 주지 말라고 그랬더니 200만 원에 그냥 샀어. 근데 그 200만 원에 산 땅이 지금 2천만 원이 넘어. 그 수원서부터 용인, 평택, 아산, 온양까지 쭉 가면 다 삼성 땅이야. 알짜 땅은. 50조 들여서 만든 KTX가 개통되니까 아산역 옆에다가 삼성 도시를 만들어. 이렇게 쉽게 부동산으로 돈을 펑펑 벌 수 있게. 그리고 아파트 값이 뛰면 건물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땅값이 올라가. 건물은 30년 전에 지은 아파트가 곧 재건축한다고 하는 아파트가 건물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계속 쭉쭉쭉 떨어지죠. 그럼 땅값만 올라간 거야. 그럼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값이 계속 올라가면 그 옆에 있는 상업용지 재벌 땅은 어떻게 돼요? 이 아파트 부지가 훨씬 많이 올라가지. 그 명동 롯데 호텔이나 백화점 땅은 올랐어요? 떨어져요? 아파트보다 비싸죠?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오르면 재벌은 가만히 앉아서 땅값이 더 많이 올라. 상업용지 사거리에 다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짜 전문가들이 여기 와서 유튜브로 떠들면 가장 수혜자는 누구냐? 재벌 총수와 그다음에 이 재벌 회사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그 회사의 주인인데 재벌이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 땅값이 얼마로 계상되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은 이재용이 혼자밖에 몰라. 이재용하고 삼성의 측근만 그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테헤란에 있는 수많은 빌딩이 삼성생명 장부에 그게 취득 당시에 얼마에 취득했는지 누가 알아? 주주들이 알아요? 몰라요? 거기 없나요? 공시에 없나요? 없어. 전자공시? 없어요. 문재인 정부 보고 내놓으라고 그래도 안 내놔. 옛날 노태우는 그걸 다 공개를 했거든. 주주가 그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근데 그 주주들이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주주가 있어요? 없어요? 경제학 교수나 무슨 경영학 하는 사람이 그런 거 내놔야 된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냥 전부 다
가짜. 아니 당연히 주주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현대차가 10조 5천억에 2014년에 산 땅이 영동대로 지하개발, 그다음에 삼성 역세권 환승센터 대규모 이걸 만들면 당연히 이 땅값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죠. 얼마 올라갔는지 알아요, 몰라? 몰라. 주주들이 아무도 몰라. 그걸 표기하는 데가 없어. 정보를 독점하고 소수가, 기업 총수 일가가 그렇게 해서 못된 짓 하고 자기들만 부를 쓰는 그런 고급 정보를 알고 비상장 상태에서 주식을 확보하고 싸게 그래가지고 몰래 상장시켜가지고 이런 게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겁나서. 아니 주식 투자를 해서 주인이 되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면, 투자자가 되면 그 회사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야지. 우와 몰려갔으니까 조금 버티지. 잘하는 게 없는데, 버는 게 없는데 맨 시민들한테 바가지 씌워가지고 지금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어쨌든 그 개발 시대라고 하죠. 박정희 정부 때부터 해서 쭉 독재, 개발 독재. anyway, 같이 이제 어쨌든 재벌이 커왔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되게 가파른 성장을 했다 우리나라가. 아니. 그러다가 97년에 다 망했어. 그러니까 97년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재벌들이 네, 위해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독재, 그래서 개발 독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재가가 집권을 할 때는 재벌 총수가 왕 노릇을 못했어. 독재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재벌이 특혜를 얻을 수가 없었어.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토지 공개념 3법을 도입하고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는 세금을 업무용에 중과를 하고, 비업무용, 지금 현대자동차가 삼성동에 땅을 사는 것처럼 취득을 해놓고 3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해가고 강제 매각을 시켰어. 노태우나 이런 정부는 공산주의 정권이었나? 그때 공산주의라고 그래? 그러면 그건 친재벌 정책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들한테는 외국에서 3%에 빌려온 돈을 5%에 빌려주기도 하고, 설비 투자해서 제품 생산해서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어오라고 그런 혜택을 줬어. 개인들한테 10%의 대출을 해줬지만 재벌들에게는 싸게 3%에 빌린 걸 5%에 빌려줬으니까 일반 개인보다 금리를 낮춰서. 근데 그렇게 낮게 빌린 돈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면 가차없이 처벌을 했어. 회수하고. 그래도 하여간 혜택을 준 건 맞아요, 재벌을. 하지만 지금처럼 드러내놓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진 않았어. 지금은 이 재벌이 가진 토지가 얼만큼인지 몰라. 공개를 안 해. 그다음에 재벌이 비업무용 토지를 막 사들여도 규제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돈이 생산적인 쪽으로 흐르지 않고 투기로 흘러도 방치하고 있다. 97년에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외환위기를 맞아가지고 재벌이 해체되고 풍지박산이 나고 은행도 망해서 그 은행을 국민 세금으로 살려놨어. 어떤 은행은 외국 사람한테 거의 공짜로 줬어. 그래가지고 국가 위기를 겨우 넘겼어. 근데 진짜 이제 재벌에게 특혜를 주지 않은 건 노무현이야. 부동산 값이 폭등을 시켜서 재벌이 과거 독재 정권에서부터 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성장했다가 망한 것보다 망했던 재벌이 최근 20년간 노무현과 문재인을 만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커졌어. 이제는 왕국처럼 돼버렸어. 근데 뭔 낙수가 있어? 어디 낙수 가지고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어. 그때보다. 그때는 개발 독재 시대 때는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2천만 원, 13평을 1,000만 원, 목동 아파트를 35평을 4천만 원. 그럼 미분양이 50%였어. 그래서 집 걱정이 없었어요. 25살에 시집장가 가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한 5년 10년만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대출 끼고 얼마든지 20평 30평 아파트를 사서 늘려갔어. 주택보급률이 50%일 때도. 근데 왜 지금은 못해? 지금은 왜 못해? 주택보급률이 너무 높아서 그런가? 주택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근데 주택이 공급 부족이니 뭐 어쩌고 하는 가짜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좀 불러서 얘기했으면 좋겠어.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때는 왜 그랬는지. 외환위기가 57년에 터져서 2000년까지 집값이 한 30% 떨어졌어. 2, 3년간. 그게 최초로. 그 2억이었던 집이 이렇게 뛰었고, 노무현이 14억 만든 강남 집값이 이명박이 8억까지 떨어뜨렸어. 왜 떨어졌는지. 그걸 사실을 잘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가 97년 외환위기보다 어느 게 더 크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IMF죠. 그러면 그때도 2년 만에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6개월 만에 올랐어. 그러니까 엄마 아파트가 14억 가던 게 9억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3억이 됐어. 나는 그런 그래프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를. 그냥 가짜들처럼 무조건 오른다, 똘똘하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언제 어떻게 됐는지를 내가 다 수치로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가짜들하고 얼마든지. 토론 괜찮으시면은 제가 추진을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근데 상대가 와야 뭐 추진이 되지, 성사가 될까요? 이제 상대는 있는데, 상대가 뭐 있으면 맞습니다. 많은데 이제 다들 이제 뭐가 안 맞네 막 이러면서 쭉 핑계 되겠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성사가 잘 안 되긴 하는데요. 근데 굳이 성사 될 필요도 없는 게 그 사람들의 그 발언과 내 발언을 이렇게 짜집게 해서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그냥 보여줘요. 그럼 독자들이 판단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또 이게 편집하면 논리가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라이브로 쭉 보여주는 거죠. 그냥 평가는 시청자들이 하시고. 공짜로 장시간 토론하라고 그러면 와서 할 사람이 있을는지 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부분 나도 그렇고 어디 가면 출연료를 받잖아. 네, 네. 나는 출연료 안 받아도 좋아요. 근데 상대는 그래도 응한다. 근데 너무 무명이다. 너무 무명의 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본부장님이 아셔야 돼요? 최소한 좀 안 알면 더 좋고. 근데 무명이면서 그냥 뭐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사람만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토론이 되고 뭐 서로 달라도 괜찮아요. 응? 팽팽하게 맞서도 괜찮아. 나는 뭐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많이 해봤으니까 네. 상관이 없어. 근데 보시는 분이 화가 나. 너무 하나가 거짓말을 계속하면 그렇지 않을 만한 사람이면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너무 어렵네요. 여러분, 토론 성사시키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아니 전혀 뭐 되게 어렵네요. 부동산 유튜브 하시는 분이세요. 구독자가 한 19만 정도 되실 건데. 그 정도면 뭐 아세요? 19만 명이면 아니 난 전혀 몰라. 처음 들어보는 일임. 18만 뭐 19만 이 정도 될 겁니다. 또 그 사람 유튜버들도 보라 그러고 그 사람 가면을 내가 좀 벗겨줄 테니까. 유튜버. 뭐 저는 이제 그런 거죠. 뭐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뭐 누구 말이 맞다, 뭐 이거보다는 시청자가 그 평가는 시청자들이 그럼. 하는 거고 그냥 저는 다양한 시각을 최대한 좀 보여주고 싶은 거고 이광수 의원님도 오셨었고 뭐 누구도 오셨었고 다양한 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이광수도 그래요? 소개시켜드렸던 게 이제 그런 취지거든요. 다양한 의견들은 판단을 그럼. 시청자가 하시고 그건 잘하시는 거. 네, 그렇게 좀 했으면 해서 사실 쟁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 뭔데요? 후분양제 분양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또 뭐 오늘 내가 그런 얘기는 충분히 했는데 네. 그래도 충분치가 않다. 그렇죠. 이제 또 상대가 있을 때 또 이렇게 대화하는 게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아유, 뭐 재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 꼭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반대하는 사람이 뭐라고 반대했는지 한번 내가 하나하나 깨줄게요. 뭐가 가짜인지, 네. 뭐가 진짜인지. 나는 분명해요. 집값은 얼마든지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의지만 가지면 잡는다. 근데 내가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다. 따라서 내가 할 수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의 지지율을 빼는 거다. 빼는 거다. 그건 내가 뭐 자신 있게 뺀다. 하지만 나와 똑같아야 되지는 않아도 내가 얘기하는 정책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 사람들이 힘이 모아지면 얼마든지 압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걸 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내 말에 어떤 부분에 뭐 문제가 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는 분이 있으면 논리 대 논리로. 저 이렇게 오래 찍을 줄 몰랐거든요. 나도 나도 뭐 근데 좀 길어도 괜찮다. 뭐 나는 그냥 체력이 오늘 대단하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하루에 보통 뭐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오면 한 3시간, 4시간씩 내가 설명을 해줘요. 왜? 대부분의 가짜 뉴스에 젖어 있어. 잘 모르는 엉뚱한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것이 왜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고 사례를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본인이. 근데 또 회사 가서 언론사에 따라서 그 회사의 그 회사 안에 흐르는 논리가 또 있어. 데스크에서 또 딱 막혀버린. 그러면 또 그걸 어떻게 뚫어라. 이런 자료를 보여줘라. 그러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고 뭐 어차피 내가 가진 게 시간밖에 없는데 시간을 많이 네. 투자할 수 있는 체력은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김원동 본부장님과 함께 정말 장시간 동안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가짜. 기억 남는 단어 가짜. 짝퉁. 짝퉁. 재벌. 이런 얘기들 좀 인상 깊게 들었는데 다음에 토론이 좀 잘 성사돼서 제가 연락을 드리겠지만은 성사가 좀 잘 돼서 또 재밌는 그래요. 또 이야기 토론이든 아니면 뭐 토론이 성사가 안 되면 개별적으로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주면 네. 그 답변을 내가 얼마든지 해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하여간 뭐 이렇게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고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집값은 반드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정치권이나 권력자가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크게 돈을 많이 벌지를 못해서 나는 내 자식들에게 뭐 집을 한 채씩 이렇게 사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집값 거품을 좀 빼서
우리 애들도 직걱정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주고 이웃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그렇다고 내가 뭐 부동산 고수도 아니고 부동산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 중개사 무슨 자격시험에 통과할 가능성도 별로 없는 실력의 소유자지만 이 부동산 문제는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지금 이 정치권이 준비된 정책이 없고 특별히 개혁할 의사가 없는 정권이 집권을 하면 이 개발, 거품, 부동산 투기를 이용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재벌을 이롭게 해서 재벌과 손을 맞춰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 그렇게 해서 생긴 병이다. 이거는 뭐 암과 같아서 사회에 암은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되고 확실하게 치료를 해야 재발을 하지 않는데 2005년 6년 노무현 정부에서 생겼던 암은 확실하게 제거를 못해서 다시 문재인 정부 와서 재발했다. 또 전이도 됐어요. 더 지금 커지고 있다.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된다. 하여간 뭐 고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